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9장. 휴대폰 벨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안녕, 켈리. 다이앤, 지금 어디예요? 미넨이에요. 당신은요? 페리에 탔어요. 지금 영국 해협을 건너 런던으로 가고 있어요. 샘 매도우스와 만난 일은 어떻게 됐어요? 켈리의 귓전에선 아직까지도 그의 비명이 아련하게 맴돌고 있었다. 만나서 얘기해 줄게요. 정보는 많이 알아냈어요? 아니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게리 레이놀즈의 비행기는 덴버에서 추락했죠. 아무래도 그곳에도 가봐야겠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부고를 보니 레이놀즈에겐 덴버에 사는 누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뭔가 알고 있을지 몰라요. 덴버의 브라운 팰리스 호텔에서 만날까요? 3시간 후에 베를린의 쇤펠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거예요. 나도 히드로에서 비행기를 탈 거예요. 잘 됐네요. 방은 해리엣 비처스토우라는 이름으로 잡아놓을게요. 켈리, 네. 그냥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죠? 알아요. 당신도요. 테너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금색 수화기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샘 매도우스가 당했고 그레그 할러데이는 죽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덴버뿐입니다. 그들에겐 마지막 선택이니까요.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게 증명되었으니 상대에 걸맞은 제가 당연히 나서야죠. 그는 한동안 상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죠, 그럼. 앤드류는 자신의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백일몽에 빠져 있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테너가 말했다. 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어떻게 해, 형? 형은 죽었어야 한다고. 의사들이 며칠 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 KIG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줄게. 이 정도면 형을 위해 할 만큼 하는 거야. 그래도 내 노력을 이해 못하겠지. 안 그래? 그러기엔 너무 우둔하니까. 난 형이 하찮고 시시한 회사를 금광으로 바꿔놓을 거야. 형은 그냥 잠자코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해. 참, 내가 제일 처음에 한 건 형이 버려놓은 자선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 일이었어. 형...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왔다. 형, 귀 먹었어? 테너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앤드류는 몸을 일으키고 동생의 사무실로 향했다. 테너가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뭘 방해한 건 아니겠지? 테너는 비꼬듯이 말했다. 아니야, 난 그냥... 테너는 형을 유심히 살폈다. 정말 아무데에도 쓸모가 없군. 거두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말 벗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형을 얼마나 더 곁에 두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켈리는 다이앤보다 먼저 덴버에 도착했다. 그녀는 우선 낡은 브라운 팰리스 호텔에 체크인했다. 친구가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방은 2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더블룸으로 주세요. 덴버 국제공항에 내린 다이앤이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다. 그녀가 데스크 직원에게 이름을 댔다. 오, 스티븐스 부인. 스토우 부인께서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638호실입니다. 순간 안도감이 물밀듯 몰려왔다. 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비행은 어땠어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다이앤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파리에선 어땠어요? 켈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테너 킹즐리. 베를린은요? 다이앤이 단조롭게 말했다. 테너 킹즐리. 켈리가 테이블로 다가가 전화번호부를 집어들고 다시 다이앤에게로 돌아왔다.
게리의 누나 로이스 레이놀즈의 연락처는 아직까지 전화번호부에 남아 있어요. 메리온 거리에 살고 있네요. 잘 됐네요. 다이앤이 시간을 확인했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고 내일 아침에 움직이죠. 그들은 룸서비스로 저녁 식사를 주문해 먹고 자정까지 긴 대화를 나누었다. 피로에 지친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잘 자요. 그녀가 스위치를 누르자 실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켈리가 소리쳤다. 안 돼요. 불 켜요. 다이앤이 재빨리 불을 켰다. 미안해요, 켈리. 깜빡했어요. 마크를 만나기 전까진 어둠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뜬 후엔 켈리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심호흡을 몇 번 했다. 빨리 어둠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마음을 편히 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이앤과 켈리가 호텔을 나왔을 때 입구 앞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다. 두 여자는 택시에 올라타고 운전사에게 메리온 거리에 로이스 레이놀즈의 집 주소를 불러주었다. 15분 후 운전사가 차를 연석 앞에 세웠다. 다 왔습니다. 켈리와 다이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새까맣게 타버린 집 한 채를 보고 있었다. 남은 거라곤 재와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그리고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부스러기 뿐이었다. 그놈들 짓이에요. 켈리가 말하며 다이앤을 절망이 가득 찬 눈으로 돌아보았다. 이젠 막다른 길에 다다랐네요. 다이앤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말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어요. 무서운 인상을 가진 덴버 공항의 매니저 레이 파울러가 켈리와 다이앤을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 사고를 조사하러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아무런 신분증도 없이. 그러면서 당시 근무했던 관제탑 직원을 불러달라고요? 민감한 정보를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맞죠? 다이앤과 켈리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우린 그저 어쨌다고요? 협조를 바랄 뿐이에요. 내가 왜 협조해야 하죠? 파울러 씨, 우린 게리 레이놀즈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로 사고였는지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레이 파울러가 그들을 유심히 살폈다. 흥미로운데요. 그가 자리에 앉은 채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나도 그 사건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하워드 밀러를 한번 만나봐요. 당시 관제탑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이게 그의 주소입니다. 미리 전화해놓죠.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레이 파울러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나도 연방항공국의 조사가 형편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린 동체의 잔해를 찾았지만 신기하게도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하워드 밀러는 공항에서 약 10km쯤 떨어진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밀러는 땅딸막하고 활기에 찬 40대 남자였다.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레이 파울러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나 뵙고 여쭐 게 있었어요, 밀러 씨. 앉으세요. 그들이 소파에 앉았다. 커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게리 레이놀즈 사건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그게 사고였나요? 아니면 하워드 밀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동안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리 레이놀즈가 착륙 허가를 받기 위해 무전을 해왔고 우리는 허가를 내려줬었죠. 활주로까지 3km쯤 남겨놓고 그가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고 있다고 알려왔어요. 허리케인 말이에요.
우리 관제탑의 기상 모니터는 깨끗했어요. 나중에 기상청이 확인을 해봤지만 그땐 바람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사실 전 그가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내 측면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죠.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았다죠.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하워드 밀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다른 건 다 발견됐는데 말이죠. 대체 블랙박스만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빌어먹을 연방항공국 사람들이 파견되었고 우리 기록이 잘못됐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을 했는데도 도통 믿어주질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유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네. 뭔가 분명 잘못되긴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이앤과 켈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러 씨. 별 말씀을요. 두 여자를 현관으로 이끌어가며 그가 말했다. 게리의 누나에게 별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켈리가 걸음을 멈췄다. 네?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집은 불타 없어지고 그녀가 살 수 있을지 아직 의사들도 장담을 못하고 있대요. 다이앤이 바짝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소방서에선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난 것 같다고 했어요. 로이스는 가까스로 현관을 기어 앞들로 나왔어요.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치명적으로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어느 병원이죠? 다이앤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콜로라도 대학병원이에요. 화상 환자 병동에 있다고 들었어요. 북쪽 제3병동 접숙의 간호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레이놀즈 양은 면회하실 수 없습니다. 몇 호실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곤란합니다. 다급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당장 그녀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공식 승인 문서가 없으면 아무도 그녀를 면회할 수 없습니다. 다이앤과 켈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두 여자는 돌아섰다. 이젠 어쩌죠?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잖아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복 차림의 우편 배달부가 리본 장식이 된 커다란 소포를 들고 접수대로 다가갔다. 로이스 레이놀즈 앞으로 온 소포입니다. 제가 서명할게요. 간호사가 말하자 우편 배달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녀에게 직접 배달해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서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어요. 그러시죠. 그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 끝으로 걸어 나갔다. 그들이 392호 병실에 다다랐을 때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간호사에게 소포를 건넸다. 이걸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아래층으로 내려온 우편 배달부가 다이앤과 켈리가 기다리고 있는 벤치로 다가갔다. 391호 병실이에요. 고마워요. 다이앤이 그에게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두 여자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간호사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복도 한쪽에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이 서둘러 복도를 내달려 391호 병실로 들어갔다. 로이스 레이놀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엔 갖가지 튜브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으며 온몸은 붕대로 침칭 감겨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녀 앞으로 켈리와 다이앤이 살며시 다가갔다. 다이앤이 나지막이 말했다. 레이놀즈 양. 전 다이앤 스티븐스고 이쪽은 켈리 해리스예요. 우리 남편들도 KIG에서 일했어요. 로이스 레이놀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눈에 초점을 맞추려 안간힘을 다했다.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우리 남편들도 KIG에서 일했다고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동생분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혹시 누님께서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왔어요. 켈리의 말에 로이스 레이놀즈가 고개를 저었다.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게리는 죽었어요. 그녀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다이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사고가 나기 전에 동생분께서 무슨 말이 없었나요? 게리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녀는 느릿느릿 고통스럽게 말했다. 그 앤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혹시 동생분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았나요? 다이앤이 침착하게 말했다. 로이스 레이놀즈가 눈을 감았다. 레이놀즈 양, 제발 아직 잠들지 말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동생분께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던가요? 로이스 레이놀즈가 다시 눈을 뜨고 다이앤을 올려다보았다. 누구시죠? 우린 동생분도 살해됐다고 생각해요. 다이앤이 말해 로이스 레이놀즈가 중얼거렸다. 알아요. 순간 두 여자는 오싹한 냉기를 느꼈다. 어떡해요? 프리마. 그것은 속삭임에 가까웠다. 켈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프리마라고요? 게리가 죽기 며칠 전에 내게 말했어요. 그들의 기계가 날씨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불쌍한 게리. 그 앤 워싱턴에도 가지 못했어요. 워싱턴이라고요? 네. 그들 모두 상원 의원을 만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프리마 문제로 게리는 프리마가 나쁘다고. 그 상원의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제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의원 누구라고 하던데. 로이스 레이놀즈가 중얼거렸다. 의원 누구요? 레빈, 루벤, 반 루벤. 게리는 그녀를 만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 앤 그녀를 만나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목에 청진기를 걸친 흰 가운 차림의 의사가 성큼 들어왔다. 그가 다이앤과 켈리를 보고 격분했다.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간호사가 말하지 않던가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요. 두 여자는 로이스 레이놀즈를 내려다보았다. 안녕히 계세요. 부디 완쾌하길 빌게요. 의사가 병실을 나가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문이 잠기자 그가 침대로 다가가 로이스 레이놀즈 위로 우뚝 섰다. 그리고 베개를 집어들었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40장. 켈리와 다이앤은 병원의 로비로 내려갔다. 그래서 리처드와 마크가 워싱턴으로 가려고 했던 거군요. 반 루벤 의원을 만나러. 그녀를 어떻게 만나죠? 간단해요. 다이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켈리가 손을 들어 말렸다. 안 돼요. 공중전화를 사용해요. 그들이 의원 사무실 건물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를 했다. 반 루벤 의원 사무실입니다. 의원님과 통화를 했으면 합니다. 누구시죠? 개인적인 문제로 전화드리는 겁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중요한 문제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다이앤이 켈리를 돌아보았다. 우리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다이앤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반 루벤 의원 사무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건 장난 전화가 아니에요. 의원님과 통화를 해야만 해요. 제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성함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의원님과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전화는 다시 끊어졌다. 다이앤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반 루벤 의원 사무실입니다. 제발 끊지 말아요. 당신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생사가 달린 시급한 문제예요. 공중전화거든요. 여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발 의원님께 전해주세요. 그녀는 비서에게 번호를 알려주었다. 비서는 다시 한번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젠 어쩌죠?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들은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참다 못한 다이앤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그때 공중전화에서 벨이 울렸다. 다이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발루벤 의원입니다. 누구신가요? 다이앤은 켈리 앞 후 수화기를 들어보였고 켈리는 다가가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이앤은 격해진 감정으로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의원님, 전 다이앤 스티븐스라고 합니다. 지금 켈리 해리스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들이 의원님을 만나러 가던 중에 살해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 맙소사. 리처드 스티븐스와 마크 해리스 말씀인가요? 네, 그들과 만날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비서가 그들에게서 약속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망했죠. 그 전화는 그들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누군가가 의원님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죽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다. 누가 왜 그들을... 그들은 우리 남편들이 의원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켈리와 제가 워싱턴으로 가서 의원님께 우리 남편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 했는지 대신 말씀드렸으면 해요. 의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럼 만나죠. 하지만 제 사무실에선 안 돼요. 너무 공개된 곳이라서요. 만약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거예요. 롱아일랜드의 사우샘프턴에 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죠. 지금 어디 계시죠? 덴버에 있어요. 잠시만요. 3분 후 의원이 말했다. 덴버에서 뉴욕으로 떠나는 다음 비행기는 심야 편이에요. 유나이티드 항공이고 논스톱으로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하죠. 오전 12시 25분에 출발하고 뉴욕엔 오전 6시 9분에 도착할 거예요. 만약 그 비행기가 만석이면 다음 비행기가... 무조건 그 비행기로 갈게요. 켈리가 깜짝 놀라며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다이앤, 만약 그 비행기에... 다이앤이 손을 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어떻게든 그 비행기에 타야 해요. 공항에 도착하면 회색 링컨타운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곧장 차에 올라타세요. 운전사는 아시아인이고 이름은 쿠니오예요. 쿠, 니, 오. 그가 내 집으로 2분을 모실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이앤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켈리를 돌아보았다.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우리가 그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물론 계획이 있어요. 호텔 관리인이 렌터카를 대기시켜 놓았고 45분 후 다이앤과 켈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흥분이 되는지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우릴 겁에 떨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원을 만나려 했던 것 같군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어요, 다이앤. 그들 모두 끔찍하게 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의원을 만나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알아요, 무기 말이죠? 그 얘기라면 벌써 했잖아요. 우리에겐 두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무기라도 지니고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켈리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 세워요. 다이앤이 차를 연석에 세웠다. 왜 그래요? 뭔가 할 게 생각났어요. 차가 멈춰선 곳은 미용실 앞이었다. 켈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다이앤이 물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머리 좀 새로 하고 올게요. 농담이겠죠? 농담 아니에요. 지금 머리를 하겠다고요? 켈리, 빨리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럴 시간. 다이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그때를 대비해서 관리는 좀 해둬야죠. 다이앤은 할 말을 잃고 미용실로 들어가는 켈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20분 후 켈리가 미용실을 나왔다. 그녀는 뒤로 치켜 빗어 올린 화려한 가발을 쓰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이제 가요.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41장. 흰색 렉서스가 우릴 미행하고 있어요. 알아요. 대여섯 명이 타고 있어요. 떼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켈리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봐요. 그들은 공항 정문에 접어들고 있었다. 큼지막한 표지판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배달 차량 전용.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가 문을 열어주었다. 렉서스에 타고 있는 남자들은 켈리와 다이앤이 차에서 내려 한쪽에 세워진 공항 차량에 옮겨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렉서스가 정문 앞에 멈춰섰다.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앞차는 들여 보내줬지 않소?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니까요. 경비가 문을 닫아버렸다. 공항 차량은 활주로를 가로질러 전보제트기 앞에 멈춰섰다. 다이앤과 켈리가 차에서 내리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하워드 밀러가 그들을 맞아주었다.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뭘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로이스 레이놀즈에게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켈리의 말을 듣자 하워드 밀러의 표정이 바뀌었다. 로이스 레이놀즈는 어젯밤 숨을 거뒀어요. 두 여자가 멍한 얼굴로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동안 흐르던 침묵을 깨고 켈리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됐군요. 어떻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가버린 거죠 뭐. 하워드 밀러가 비행기를 돌아보았다. 이륙 준비가 다 됐어요. 두 분 자리는 출구에서 가까운 좌석으로 마련해 놓았어요. 고마워요. 밀러가 지켜보는 가운데 켈리와 다이앤이 트랩을 올라갔다. 잠시 후 승무원이 문을 닫았고 이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켈리가 다이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요. 우리가 천재들을 보기 좋게 따돌린 거라고요. 그건 그렇고 반 루벤 의원을 만나고 나선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당신은 파리로 돌아갈 건가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당신은요? 뉴욕으로 갈 건가요? 네. 그럼 나도 당분간은 뉴욕에서 지내야겠네요. 그리고 같이 파리로 가면 되겠군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리처드와 마크가 만약 우리가 그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대견스러웠을까요?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다이앤은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리처드. 켈리는 다이앤을 돌아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겐 아무런 말이 없었다. 리처드, 내 말 듣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린 당신이 시작한 일을 대신 마무리 지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 친구들의 복수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이 살아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편히 눈 감을 순 있겠죠. 내가 뭘 가장 그리워하는지 알아요. 내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이에요. 3시간 반 후 비행기가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했다. 다이앤과 켈리는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다. 다이앤은 반 루벤 의원의 말을 떠올렸다. 공항에 도착하면 회색 링컨 타운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의원의 말대로 차는 터미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 옆엔 나이가 지긋한 일본인 남자가 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켈리와 다이앤이 다가오자 그가 허리를 곧게 폈다. 스티븐스 부인? 해리스 부인? 네. 전 쿠니오라고 합니다. 그가 차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차례로 차에 올라탔다. 잠시 후
그들은 사우샘프턴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2시간쯤 가야 합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죠. 하지만 그들은 좋은 경치에 한가하게 감탄할 여유가 없었다. 어떻게든 의원에게 최대한 빠르고 쉽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궁리뿐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 의원도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그녀에겐 탄탄한 보호막이 있을 거예요. 그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군요. 2시간 후 타운카가 석회석으로 지어진 커다란 저택에 멈춰섰다. 높은 슬레이트 지붕엔 늘씬한 굴뚝이 세워져 있었다. 꼭 18세기 영국식 저택 같아 보였다. 넓은 뜰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관리인들을 위한 숙소와 차고는 따로 떨어져 있었다. 차를 세우며 쿠니오가 말했다. 필요하시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집사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의원님께서 두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우아하면서도 산뜻하게 꾸며져 있었다. 신중히 고른 골동품들과 아늑해 보이는 소파와 의자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다. 커다란 벽난로의 바로크식 선반 윗벽에는 거울 같은 표면을 가진 촛대가 붙어 있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켈리와 다이앤은 집사를 따라 커다란 응접실로 들어섰다. 반 루벤 의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의 실크 정장과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이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여성스러운 모습이었다. 폴린 반 루벤입니다. 다이앤 스티븐스입니다. 켈리 해리스입니다. 두 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켈리는 영문을 몰라 반 루벤 의원을 쳐다보았다. 네? 그들 뒤에서 테너 킹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원님 말씀은 두 사람이 그동안 몹시 운이 좋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다이앤과 켈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테너 킹즐리와 해리 플린트가 응접실에 들어와 있었다. 지금이야, 플린트. 해리 플린트가 권총을 쥔 손을 천천히 들었다. 아무 말 없이 그가 두 여자를 겨누고 두 발을 쏘았다. 폴린 반 루벤과 테너 킹즐리는 켈리와 다이앤의 몸이 뒤로 푹 고꾸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테너가 반 루벤 의원에게로 다가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공주님.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42장. 시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로 300km쯤 가다가 발목에 돌을 묶어 대서양에 던져버리도록 해. 알겠습니다. 플린트는 응접실을 나갔다. 테너는 반 루벤 의원을 돌아보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공주님. 이젠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 살짝 입을 맞추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얼마나 좌절감이 컸는지 알아요? 당신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요. 테너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부턴 우린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죽은 당신의 남편에게 예를 다하는 의미로 서너 달 기다렸다가 결혼합시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한 달만 기다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죠. 어제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이 심했을 거라고 잘 이해해 주더군요. 잘 됐군요. 이젠 우리가 같이 다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게 된 거네요. 지금까진 당신에게 비밀로 해왔던 KIG 극비 프로젝트를 이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군요. 테너와 폴리는 빨간 벽돌 건물에 다다랐다. 테너는 단단한 철제 문 앞으로 올라갔다. 문 중앙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 그는 카메오 세공으로 그리스 전사의 얼굴이 새겨진 묵직한 반지를 끼고 있었다.
폴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너가 반지를 움푹 들어간 부분에 갖다 대자 문이 스르르 열렸다. 넓은 실내엔 커다란 컴퓨터와 텔레비전 화면이 가득했다. 멀리 보이는 벽엔 발전기와 전자장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그것들은 중앙의 컨트롤 패널과 연결되어 있었다. 공주님, 프리마를 소개하죠. 이곳이 바로 낙하점이에요. 당신과 내가 보고 있는 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그런 기계죠. 바로 이곳이 세계 전역의 날씨를 컨트롤하는 위성 시스템의 사령부란 말입니다. 원하는 곳에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를 먹게 해서 가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공항을 안개로 뒤덮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허리케인과 대폭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테너는 미소 지었다. 벌써 이 가공할 힘을 테스트해 보았어요. 많은 나라에서 기후를 컨트롤해보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테너가 버튼을 누르자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이 번쩍 켜졌다. 지금 보고 있는 건 군에서 그토록 원하던 성과물이에요. 그가 폴린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프리마의 완벽한 컨트롤을 방해하는 유일한 요인은 온실 효과뿐이에요. 그 문제는 당신이 아주 멋지게 처리해 주었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프로젝트를 누가 시작했는지 알아요? 우리 형 앤드류예요. 그는 정말 천재라니까요. 폴린이 엄청난 크기의 장비를 쳐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기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있는 곳까지 떠오르면 수분이 내가 그 정도로 바보인 것 같아요, 달링? 미안해요. 하지만 길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기술적일지 모르니 참고 들어요. 우리 형이 개발해낸 나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 레이저를 지구의 대기에 쏘면 불균형한 산소가 수소와 결합되고 그렇게 오존과 물이 만들어져요. 대기 속 산소는 서로 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O2라고 불리는 거고요. 우리 형은 대기권 밖에서 쏜 레이저가 오존 속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 원자를 결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O3 그리고 H2O.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 기후는 물에 의해 바뀌게 돼요. 형은 엄청난 규모의 테스트를 통해 많은 양의 물이 실험의 부산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냈고 그것으로 인해 바람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어요. 레이저의 양이 많아질수록 바람의 세기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물과 바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기후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이어나갔다. 도쿄의 이소 아키라와 추리히의 매들린 스미스가 이 문제를 거의 다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그들에게 KIG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어요. 내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내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내가 말한 적 있었죠.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기상학자 4명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네. 그들도 훌륭했어요. 베를린의 프란츠 베르부르그, 파리의 마크 해리스, 밴쿠버의 게리 레이놀즈, 그리고 뉴욕의 리처드 스티븐스. 난 그들에게 기후 컨트롤에 관한 각기 다른 문제를 던져주고 풀라고 했어요.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에 주어진 단서를 한데 모아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아내리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내가 우려한 일을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그들이 빈으로 날 찾아왔어요. 프리마로 무엇을 하려는지 묻더군요. 난 그들에게 정부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어 덫을 놓아두었어요. 그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난 당신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내가 프리마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했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속속 약속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난 그들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테너가 미소 지었다. 자세히 보여줄게요. 컴퓨터 모니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다. 지도 위로 많은 선과 기호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테너가 스위치를 움직여 포르투갈에 초점을 맞췄다. 농장지대로 이루어진 포르투갈의 계곡엔
스페인을 빠져나와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만약 그 계곡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비가 온다면 포르투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해봐요. 테너가 버튼을 누르자 커다란 화면에 보초가 세워진 거대한 핑크색 궁전이 떠올랐다. 푸르고 아름다운 정원은 눈부신 햇살을 받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건 대통령궁이에요. 화면은 한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내부 식당으로 바뀌었다. 포르투갈 대통령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예요. 그들이 포르투갈어로 말을 하면 우리는 영어로 통역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10개가 넘는 나노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을 궁 안에 설치해 두었죠. 대통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의 책임 경비원들은 모두 날 위해 일하고 있어요. 오전 11시에 대사관에서 미팅이 있고 노동조합에서 연설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엔 박물관에서 오찬회가 있을 예정이고 저녁엔 공식 만찬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그때 식탁에 놓인 전화가 울어댔다.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 여보세요? 영어로 말하고 있는 테너의 음성이 포르투갈어로 바뀌었다. 대통령 카카?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듯 했다. 누구십니까? 그의 포르투갈어는 곧장 영어로 통역되어 흘러나왔다. 당신의 친구입니다. 누구?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가카의 나라를 무척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폐허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포르투갈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20억 달러어치의 금을 당장 제게 보내십시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으시면 사흘의 여유를 드리죠. 그들은 대통령이 수화기를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다. 어떤 미친놈이 이 번호를 알아냈어. 정신병원에서 막 탈출한 모양이야.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테너가 폴린을 돌아보았다. 이건 사흘 전에 녹화한 거고 이젠 어제 녹화한 걸 한번 봐요. 웅장한 핑크색 궁전과 아름다운 정원이 다시 화면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거센 빗줄기가 무섭게 퍼붓고 있었다. 하늘에선 연신 번개가 번쩍거렸다. 테너가 버튼을 누르자 텔레비전 화면에 대통령 집무실이 떠올랐다. 그는 대여섯 명의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얼굴이 어두웠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시간 됐어요. 테너가 씩 웃었다.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동작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카카? 그동안 정말 이 나라를 쓸어버릴 셈이요? 농작물도 전부 엉망이 되어버렸소. 여기저기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마을은. 그는 입을 닫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얼마나 더 계속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음성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다. 20억 달러어치의 금을 받기 전까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이를 갈며 눈을 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럼 이 폭풍을 당신이 멈춰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어떻게 건네받고 싶소? 테너는 텔레비전 세트를 껐다. 봐요, 얼마나 간단한지 공주님. 돈은 이미 챙겨뒀어요. 프리마의 다른 위력을 보여줄게요. 이건 초창기 시험이에요. 그는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엄청난 위력의 허리케인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건 일본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죠. 원래 이 시기에 일본엔 폭풍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는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우박을 동반한 무시무시한 폭풍이 화면에 떠올랐다. 감귤 농장이 폭풍의 폐허로 변하고 있었다. 이건 현재 플로리다의 모습이에요. 아직 6월인데 온도가 거의 0도에 가까워요. 농작물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그가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높은 건물들을 차례로 부숴버리고 있는 토네이도의 모습이 커다란 화면에 떠올랐다. 지금 현재 브라질이에요. 테너가 자랑스레 말했다. 프리마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폴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테너는 텔레비전 세트를 껐다. 그리고 3장의 DVD를 집어들고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엔 페루, 멕시코, 그리고 이탈리아와 협상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금이 어떻게 내게 전달되는지 알아요? 지정된 은행으로 트럭을 보내면 그들은 트럭에 금을 가득 싣죠. 그리고 만약 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아내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다시 폭풍을 만들어 보낼 거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폴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테너, 그들이 당신의 전화를 역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테너가 피식 웃었다. 제발 그들이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만약 누군가가 내 전화를 역추적한다면 교회의 계정기가 그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2번째 계정기가 그들을 학교로 불러들이게 되죠. 3번째 계정기는 자동적으로 폭풍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번째 계정기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로 연결되어 있죠. 폴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앤드류가 들어왔다. 테너가 고개를 돌렸다. 아, 형이 왔군요. 앤드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폴린을 쳐다보았다. 혹시 날 모르나요? 그가 1분가량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다가 환히 미소 지었다. 당신과 테너는 결혼하기로 했었잖아요. 내가 들러리를 서기로 했었는데 당신이 바로 공주님이죠. 기억하시는군요, 앤드류. 하지만 당신은 어디론가로 사라졌었죠. 당신은 테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설명할게. 폴린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던 거였어. 테너가 입을 열었다. 그는 폴린의 손을 잡아 쥐었다. 결혼식 다음 날 폴린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었어. 폴린은 아주 돈 많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지. 그리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KIG의 중요한 고객들을 모아주었어.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폴린 덕분이었다고. 테너는 폴린을 살짝 포옹했다. 우린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리에 만나왔어. 그가 자랑스레 말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폴린은 상원 의원이 되었고. 앤드류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세바스티아나 코르테즈. 테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유인장치였을 뿐이야. 사람들의 시선을 한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필요했어. 회사의 모든 직원이 그녀에 대해 알게끔 조치해 놓았지. 공주님과 난 의혹을 받으면 안 됐거든. 오, 그랬군. 앤드류는 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리 와봐, 형. 테너가 그를 컨트롤 센터로 이끌고 갔다. 그들은 프리마 앞에 멈춰섰다. 이거 기억해? 형이 도와줘서 완성시킨 프로젝트잖아. 이게 바로 완성품이야. 테너의 말에 앤드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프리마. 테너는 버튼을 가리키며 말했다. 맞아. 기후 컨트롤. 그는 또 다른 버튼을 가리켰다. 위치 선정. 그는 형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보여? 기억나. 앤드류가 나지막이 말했다. 테너가 폴린을 돌아보았다.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해요, 공주님. 테너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30개국을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젠 당신이 원하는 걸 안겨줄 수 있게 됐어요. 돈과 권력. 저 컴퓨터 한 대의 가치가 한 대가 아니라 2대예요.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어요. 혹시 타모아 섬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샀어요. 97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황홀한 경관이 정말 죽여주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섬이에요. 활주로도 있고 요트 항구도 있고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바로 그곳에. 그가 극적으로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나갔다. 프리마2가 쉬고 있어요. 그럼 또 한 대가... 테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지하에 모셔두었죠. 이제 시끄러운 2 여자를 처치했으니 세상은 비로소 우리 것이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